네, 오늘 2025년 소피아 대학교 겨울 쿼터 입학 설명회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 류한석이라고 하고요. 소피아 대학교 한국 오피스 디렉터이자 소피아 대학교 1기 재학생으로도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류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요, 어,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든지 이번 입학 설명회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무엇인가가 끌려서 오늘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입학 설명회에 참여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한 분씩 내가 왜 여기 소피아 대학교나 혹은 자아초월 심리학이나 이런 키워드에 끌리게 되시는지 어떤 거에 내가 이거에 한번 입학 설명회를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오늘 참여해 주시게 된 동기 혹은 소피아나 자아초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나한테 이런 게 와닿다 이런 거를 아주 짧게 그냥 나눠주시면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동급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주 가볍게 제가 그 카메라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어, 요청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경님 어떻게 오늘 자리하게 되셨는지 어떤 데 끌리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좀 쑥스러운데요. 네. 아, 제 얼굴이 나오나요, 지금? 예, 저한테는 안 예, 예. 떠서? 네. 아, 명상에 좀 관심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네, 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기가 이제 좀 직장도 그만두고, 내 시간이 많아진 시기였어요. 이제 그러면서 명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도 좀 보게 되고, 그랬다가, 그, 세면 책 쓰신 선생님, 지금 김용호 갑자기 제목이, 교수님입니다. 네네, 여기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세면 책도 보고, 그러면서 자아초월 명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교수님이 이쪽에 계시다는 것도 알게 돼서, 여기 소피아 대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혹시 최희경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휘경입니다. 여기 알게 된 계기는 제가 홀라 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홀라, 거요? 홀라 댄스요. 아, 네네네. 홀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홀라, 이제 같이 이렇게 SNS로 홀라 다른 하시는 분들 막 SNS를 타고 가다가, 여기 소피아 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의 거기 SNS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소피아 대학교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올려놓으셨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현경 교수님 책 이제 몇 년 전부터 좋아해서 사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교수님으로 계시다 해서 음, 궁금하기도 했고 음, 음, 또 네, 저는 또 기독교인데 뭔가 어떤 음, 경계를 넘어가고 어떤 벽을 허물어서 뭔가 그런 개신교 틀 바깥에 있는 종교학이나 좀 음, 넘어선 신학에 대한 조금은 두려움도 있었고 거부감도 많았었거든요. 너무 보수적인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계기로 뭐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뭔가 조금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이 뭘까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혹시 박소현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원래 심리 쪽에 좀 관심을 갖다가, 우연한 계기로 불교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은 예술 쪽에 있는데, 어,
이제 심리적인 그냥 저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담아내고 싶어서 심리 공부를 병행을 계속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어, 좀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나 해서 어디에 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는데 음, 우연한 계기로 이제 아는 분들이 주변에서 여기에 뭐 재학하시게 됐다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학원 다니시는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저랑 제가 관심 갖는 분야에 좀 이곳에 커리큘럼이 걸쳐져 있는 것 같고 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카메라 안 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두 분 정도만 더 여쭤보고, 바로 준비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수미님, 혹시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 저 말인가요? 예, 예, 예. 아, 네, 제 얼굴 나오고 있나요? 네. 아, 네, 저는 그냥 명상이랑 요가에 관심 많아서, 음, 뭐, 그 알고리즘이 그 소피아 대학을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자아초월 심리학은 예전에 제가 뭐, 많이 들어보긴 했고, 불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좀 알고 지낸 적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저한테 예전에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다시 요가나 명상 이런 거 공부하면서 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네, 좀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희님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자아심리학 혹은 소피아에 저희 그거를 접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참여까지 하게 되셨는지? 희님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참여 동기.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예, 예. 아, 네. 잘 들립니다. 저도,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명상은 예전부터 좀 많이 접하고 있었고, 음, 그리고 예술치유학 같은 것도 제가 조금은 공부를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뭐 자아초월 심리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아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참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블로그 지인이 올려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이 가져져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어떤 내면 탐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끌림들 같은 게 되게 있지 않으셨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안 그래도 그런 분들이 소피아에 와주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광고를 할 때, 카피도, 어, 내면 성장을 내면 성장을 추구하는 가장 어, 정도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를 카피로 썼어요. 이런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은 류한석이고요. 소피아 대학교 한국에서 한국 오피스 디렉터를 또 맡고 있고 원래 디렉터로서 시작을 했지만 이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이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일기 재학생으로도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재학생들도 두 분이 와주고 계시는데요. 차주연님, 배서영님 간단하게 그냥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배서영입니다. 주로 이제 움직임을 통한 내면 작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재학생 1기로 시작해서 두 쿼터째 지금 마치고 있는 차주연이라고 하고요. 음, 네.
와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은데 이따 조금 더 천천히 같이 궁금한 내용들 나눠보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입학 설명회는 사실 조금 여태까지 참여하신 분이 앞서 입학 설명했던 거 참여했던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포맷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 되게 포멀하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학생으로서 있으면서 또 학교에서 제가 또 직접 겪고 배우고 느낀 걸 토대로 제가 좀 이제 완전히 새로 장표에서부터 새로 다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학교 영상, 홍보 영상, 공식 홍보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초월 심리학이 어떤 건지 소피아 대학교에서 학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를 쭉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who are both international and live locally. Colleges to build those programs up. Strong community of staff members and faculty that engage as a community, focused on just really making a change in the world. After 9 years in working through this, the faculty, the staff has been absolutely amazing, and it's been life-altering,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tage. Now that I graduated with my PhD from Sophia, I'm kind of wondering what's nex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 might enroll in another program. So I'll do something here. I'm not leaving. It's a great place. My campus. 네. 이상 그 미국에 있는 그 캠퍼스의 분위기가 어떤지 소피아에 대한 되게 짧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피아 대학교의 소개를 드리려면은 먼저 자아초월 심리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아초월 심리학의 시작이 된 사람이 누굴까? 물론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유명하고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매슬로우. 심리학 전공이 아닌 분들도 많이 이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의 욕구, 뭐 생리학적 욕구,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 뭐 이런 피라미드, 욕구 피라미드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아초월, 트랜스퍼스널, 자신의 운명이나 숙명에 순응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중간에 괄호치고 말이 한마디 더 있긴 한데 스피노자와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것처럼 그것과 하나가 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그 인간 욕구 피라미드 5단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리적 니즈, 맨 밑에. 물, 공기, 먹을 거, 쉴 때, 잘 때, 입을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알 정도로. 근데 이분이 자기 은퇴하시기 좀 전에, 말년에, 이게 인간의 욕구라는 게 5개, 인간의 그 여정이 이 5단계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어, 자아초월적인 상태입니다. 위에 하나를 더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요즘에는 농담처럼 제가 이건 좀 웃기자고 넣어본 건데 이런 것도 있었죠. 제 밑에. 근데 웃기는 건 실패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와이파이 니즈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7단계인데 그 자아초월이 맨 꼭대기에 자아초월이란 단계를 자아실현보다도 위에 넣어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저는 작은 나, 에고의 작은 나를 초월해서 더 큰 참나와 합의를 이루어 가장 높은 자기담을 완성을 하게 한 심리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마디로 이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자아초월 심리학이란 거가 아브라함 메슬로가 어, 당시에 심리학의 가장 주류적인 이론이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스키너가 유명하죠. 스키너와 파블로프 개 실험 아시죠? 개한테 밥을 주면은 개가 침을 흘린다. 근데 이제 종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럼 별 반응이 없어. 침을 안 흘려. 근데 밥을 주면서 종을 치는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 개가 학습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밥을 안 주는데도 침을 흘린다. 그냥 겉으로 나는 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겉으로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한 거에만 치중을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던 거죠. 이런 반성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룬다는 유물론적 접근법이 기존 심리학계의 주류의 접근 방법이었는데 이런 걸로부터 심리라는 건 굉장히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되게 개인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체험이고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뤘을 때에야 인간의 최대 잠재력을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심리학계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자아초월 심리학이죠. 그래서 심리학의 4번째 기둥이 자아초월 심리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게 됐는데 그럼 기존의 3개의 기둥은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이트와 칼 융의 정신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인본주의 심리학, 그리고 지금 가장 나중에 새로 이번에 추가가 된 거가 이제 말하자면 자아초월 심리학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세 번째 축에서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었는데 이 인본주의 심리학과 자아초월 심리학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잠재력 발휘에 초점을 둔다. 인간의 합리성, 자율성, 자기주도성을 강조한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 중 자아실현에까지 이른다. 5단계. 그 다음에 치료 목표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이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상담 시 내담자의 현재 감정과 경험에 집중을 한다. 이런 게 말하자면 기존 세 번째 그 기둥 중에 하나였던 인본주의 심리학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근데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확장과 영적 경험을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발달을 다룬다. 그리고 자아를 넘어선 보편적 의식과 연결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5단계 자아 실현을 넘어선 자아 초월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치료 목표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주적 의식과의 합일, 초개인적 경험까지 확장한다. 라는 차이점이 자아 초월 심리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아 초월 심리학은 명상, 의식 상태의 변형, 영적 체험 등 더 넓은 범위의 기법을 활용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메슬로랑 직접 연구에 함께 활동 참여를 했던 분들이 이 두 분인데 주요 축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 자초월 심리학이라는 분과가 생기기까지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 다 메슬로우하고 직접적인 사제관계로서 이 분야를 만들게 됐고요. 그 아브람 메슬로우는 이미 어떤 은퇴도 하고 말년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하고 몇몇 분들이 더해가지고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분과를 만들 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 두 분한테 아브람 메슬로우가. 그래서 이 두 분이 합심을 해가지고 1975년에 자아초월 심리학 연구소를 창립을 했습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가지고 석사 과정을 만들고 이어서 박사 과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철학 중에 하나가 서구의 심리학, 전통적인 행동주의 심리학도 있지만 어, 심리 분석, 정신 분석 이런 것과 같은 서구 심리학에 더해가지고 유교, 불교, 도가 뭐 이런 동양 철학 혹은 이스턴 스피리추얼리티의 부분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말하자면은 자아초월 심리학, 개인을 뛰어넘는 초계학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새로운 분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피아 대학교는 이 학문 분과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대학교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말하자면 이제 원조인 거죠. 소피아 대학교가 자아초월 심리학의 그런 학교입니다. 1975년에 설립이 됐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학교 교세가 확장을 하면서 캠퍼스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그 최서부에 있잖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팔로알토에서 첫 번째 캠퍼스가 열렸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LA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코스타메사의 두 번째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필로소피 할 때 이게 뜻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필로소피, 철학이란 영 단어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필로는 사랑이고 소피는 지혜니까 그 소피아의 어원이 지혜인데 말하자면 한국어로는 지혜대학교인 거죠. 그래서 교명을 2012년에 소피아로 변경을 하고 대학원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 대학교로 이제 교세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소피아 대학교가 자초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최초로 만든 분과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계의 선두주자가 학교에 많이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켈리 이 박사님이라던가 이분이 한국 그 디렉터를 맡고 계신 교포분이세요. 켈리 박사님이라던가 메릴린 슐리츠 박사님이라던가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아폴로 달 탐사선에서 이제 지구를 보고 지구 위에 사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정말 티끌만큼 작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를 깨달은 제가 마이클 성함을 까먹었는데 마이클 뭐 하시는 분이 세운 아이온스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임사점이라든가 기존 과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과학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에요. 거기 이제 수석 펠로우로 계신 메릴린 슐리츠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용서 프로젝트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프레드릭 러스킨 박사님이란가 이런 되게 이 말하자면은 이 자초월 심리학 분야에서 학계를 리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요. 이게 교세가 쭉 오다가 이제 2021년에는 코비드가 터졌죠. 코비드가 터지면서 학교가 닫게 됐어요. 미국에서 온라인 캠퍼스를. 학생 출입이 통제되고 이때부터 온라인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21년에 중국에서 온라인 석사 학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코비드 시국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교세를 많이 확장을 하게 됐고요. 3년 만에 석박사 학생들을 거의 600명 가까이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현지 분위기를 담고 있는 영상인데 중국에서 학생들하고 그 자초월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이 영상은 짧게 스케치만 제가 조금 빠른 속도 재생을 해가지고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復旦대학
컨퍼런스인데 그래서 3년 동안 교재가 엄청나게 빨리 확장을 해가지고 컨퍼런스도 열고 학술대회도 열고 하는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됐고 이 여세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캠퍼스를 올해 7월부터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 1기 학생으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재학 중이고요. 이 뒤에 있는 흐릿한 사진은 얼마 전에 총장님 오셔가지고 재학생들 다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소피아 1기 최초로 석사 과정을 개설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 영상 스케치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한국이 있다라는 걸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사진인데 예, 지나가고 Change is possible. Honoring one another is possible. Knowing ourselves through the pain of change that we can't see, we can't understand, but's there, is all possible. Transpersonal psychology has been described, even now, as the integration of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es regarding the human experience. It is the blending of the old and the new. We need these communities where people can drop their masks, be raw, be naked, be really, really seen for who we are, and actually be loved there. Consciousness is the great mystery. If we could combine, science with wisdom, perhaps we could have a transformation. 이상은 한국에서 처음에 소피아 커뮤니티를 빌딩을 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열었던 행사에서 찍은 스케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어떤 표정으로 현장에 임하는지를 간략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금년 7월부터 1기 학생을 모집을 했고, 그 한국에서의 그 소피아 온라인 캠퍼스 런칭에 준해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교수진들을 영입을 했고요. 아까 그 간단하게 그 참여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한국에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교수진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죠. 김용호 교수님이었고, 이분은 이제 최면이랄까, 혹은 전생퇴행요법이랄까,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이 자초월적인 체험을 이분보다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마 한국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초빙을 했고, 안 그래도 이번 학기에 저희 자초월 심리학 입문 수업을 해주셨는데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 김용호 교수님을 저희가 또 모셨고, 그 다음에 또 현경 선생님, 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니온 신학대원에서 한국인으로서 혹은 아시아에서 최초로서 여성 교수로서 타이틀을 얻으셨고,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소피아 대학교에서 다음 학기 수업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현경 선생님도 저희가 모셨고, 그 다음에 소마틱과 어, 그 표현예술 치료로서 되게 많이 알려지신 김미애 선생님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김용호 교수님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학생들끼리 교수님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고요. 여태까지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과하고 소피아하고 얼마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왜 소피아에서 자아초월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분야를 이끄는 선두 주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학습과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그러면 2년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어떤 과목들을 듣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학교는 총 7쿼터. 학교 편제가 보통 한국에선 학기제로 되어 있잖아요. 뭐 1학기, 2학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대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년 4쿼터 해가지고 봄 쿼터, 여름 쿼터, 가을 쿼터, 겨울 쿼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 4쿼터가 되어 있는데 7쿼터라고 하면 2년 동안 24개월이 아니라 21개월 동안 수업을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2학점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 42학점에는 핵심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정 17학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게 될 텐데 심화 과정 25학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2학점이 되는데 핵심 과정에는 예를 들면은 체화된 영성,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가 느끼기만 하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손으로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몸으로까지 이 나의 영성을 통합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이제 체화된 영성이고, 그 다음에 자아초월 연구 입문은 말 그대로 입문에 대한 수업입니다. 자아초월 심리 어떻게 어떤 분과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총체적으로 그냥 조망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입문 수업이죠. 그리고 장문에 관한 수업도 있고, 창조적 표현과 변형, 어떻게 내가 어, 사진이 됐든 춤이 됐든 그림이 됐든 노래가 됐든 어떤 이런 글쓰기가 됐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승화할 수 있을지, 트랜스폼 할 수 있을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다룬 수업이고, 그 다음에 성격 이론, 다문화적 관점에서 성격을 들여다보는 그런 수업도 있고, 영성 개발이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 수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핵심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어, 원형과 신화와 상징. 왜냐면 우리 삶들이 굉장히 원형이나 아키타입에 대해서 아키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삶의 국면들이 되게 원형에 의해서 어떤 상징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를 다루고 원형을 다루고 상징을 다루는 수업이 있고, 꿈과 꿈 작업, 그 다음에 긍정 심리학, 그리고 알매 방식. 아는 게 글로만 읽고 뭐 그래서 아는 게 아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걸 다루는 알매 방식도 있고, 인본주의 심리학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데 앞으로 한국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들 건의에 따라서 또 혹은 학교의 추천에 따라서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수업들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고요. 학제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학기로 돼 있고 7쿼터로 되어 있고 쿼터당
1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년차, 2년차에 이제 윈터 쿼터, 스프링 쿼터, 썸머 쿼터, 폴 쿼터 이렇게 있고 2년 차에도 똑같이 윈터, 스프링, 썸머 이렇게 3쿼터가 있어서 총 7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윈터 쿼터에는 보통은 한 쿼터에 두세 과목, 한 과목이 3학점이거든요. 근데 뭐 과목에 따라서 1학점짜리도 있지만 보통은 3학점인데 이 3학점짜리 수업을 2개 정도 듣게 되고요. 많은 경우엔 3개. 두세 과목을 듣게 되는데 이 두세 과목은 이제 1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당. 그러면은 10주 동안 이제 5번, 한 주 걸쳐 한 주씩 혹은 스케줄을 정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어, 2시간짜리 온라인 클래스를 교수님하고 같이 5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 1기 재학생들은 두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첫 주에는 첫 번째 과목 듣고,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과목 수업 듣고, 세 번째 주에는 다시 첫 번째 수업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 12시 사이, 11시, 1시 사이에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 여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주간 5번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어,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으로 10주 동안 5번 진행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학사 포털이 캔버스라고 하는 학사 포털이 있거든요. 이 포털에서 숙제도 하고 학생들끼리 쪽글 같은 것도 쓰고 거기에 서로서로 코멘트도 달고 교수님들도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번 겨울 학기에서부터는 보시면은 이번에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원서를 접수 중인데 1월 13일에 개강을 해가지고 3월 23일까지 10주 코스를 마치면은 이제 종강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주 정도 방학이 아주 짧은 봄방학 같은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봄 쿼터가 4월 초부터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호 교수님 같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줌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외국에 계신 교수님이 한국에 계신다라든가 아니면은 교수님이 한국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 돌아오는 12월 29일에는 1박 2일짜리 워크숍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세우기, 패밀리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면서 가족 간에 느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대학교가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국어로 하면서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진행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공인받는 미국 학위를 갖는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WASC라고 해가지고 미국 서부 대학 및 학교 연합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스탠포드 대학교나 UC 버클리라든가 아니면 UC 샌디에고라든가 하는 캘리포니아 되게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 대학들하고 같이 이들 대학의 학위를 인정해주는 공개주는 WSC, 와스크라고 하는 학위 인증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소피아 대학도 스탠포드나 아니면은 버클리랑 똑같은 레벨에서 학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립고등교육국, 그다음에 미국 교육부에서 공이 이 소피아 학위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학위를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서 이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학비는 학기당 학점당 720불이고 이 총액 2년간 총액이 29,600불인데 하나로 4,200만 원이고 이게 지금은 이미 아무래도 초기 기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마치 스타트업처럼 이제 처음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기 기수가 이게 소피아 한국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가주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기수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측면에 있어서. 사실 1기 학생들한테는 이제 40%까지 저희가 혜택을 드렸었고, 지금은 2기이기 때문에 30%로 할인 혜택이 좀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하나로 했을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내가 미국에 석사 유학을 간다. 얼마나 드냐를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를테면은 학비만 하더라도 등록금만 하더라도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12만 불,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약 8만 불 하면 벌써 이제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가죠. 학비만, 그 등록금만. 그리고 가시면은 생활비도 잡아야 되는데 생활비는 지금 미국에 있는 대도시로 가시면은 거의 아무리 못해도 거의 2천 불은 잡으셔야 될 거고 스튜디오 뭐 스튜디오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3천 불까지도 하는데 지금 환율까지 계산을 하시면은 그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교재비 뭐 의료보험 이런 거 하면은 거의 공립대학으로 갔을 때는 거의 1억 6천 사립대학으로 갔을 경우는 2억 3천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약 3천만 원 가지고 미국의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설계했던 거를 아마 1월 학기 때부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번역 및 통역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 대사 제도를 통해서 뭐 자기가 소피아 대학교에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연습을 했는지를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 혹은 재학생으로서 어 다른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추천받아서 입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추천을 했던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뭐 그런 혜택들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금 적용을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가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 들어오시면은 어, 그 저렴한 학비에 더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어, 장학금 혜택까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피아에서 도대체 소피아를 왜 오냐, 사람들이. 그래서 여태까지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겪으면서 학생들이 했던 말, 그리고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낀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 습득을 뛰어넘어서 교수진하고 또 동기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다양한 인간적인 역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아 내가 저 사람을 봤더니 나한테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저런 감정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사실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 안에 어떤 역동이 펼쳐지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런 거를 제대로 딜링을 하기가 힘든데, 소피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공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보자. 그래서 딴 데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소피아 안에서 되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되게 안전한, 뭐라고 하죠? 공동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소피아가 된다는 점이 소피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성을 다루다 보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의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을 종교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자아초월 심리학이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이 소피아 대학이 아닌가. 그래서 NBSR, 제가 이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아, NRBS인데 Non-Religious but Spiritual.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성적인
네, MBSR이죠. 이런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소피아가 아닌가. 그래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생활 안에서 그리고 학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영성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자아초월 심리학이고 소피아 대학이다. 이런 부분이 소피아 대학의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유학 비용을 절약하고 한국에서 미국 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모든 혜택들을 뭐 아무래도 소피아가 이 학문 분과를 만든 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혜택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국 영상도 보여드리고 한국 영상도 보여드리고 본교 캠퍼스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 점차 어, 해외 학생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게 소피아의 장점인 것 같고 그 학생들은 실제로 뭐라고 했느냐. 심리학, 철학, 양자역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관점들에게 단일 학문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학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저희 지금 동기 중에 되게 학구적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 켄 일버의 통합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어떤 학문적으로 이 틀, 자기의 영성 추구에 학문적인 틀과 프레임을 제공해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부분들을 소피아에 와서 느낀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또 한 분은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수행력과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삶과 강의 안에 배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어, 기본적으로 이게 자아초월 심리학이고 영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무래도 굉장히 깊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와주시는 분들도 애초에 그런 단어에 끌려서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타인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남과 내가 함께 성장을 위해서 성장하는 걸 위해서 어떤 존중하는 분위기, 받아들여주고 수용하는 분위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은 한 분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식 진화의 공부를 학문으로 정리하고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종교적이지 않은 언어를 영성을 종교가 아니라 학문의 틀 안에서 다루는 부분의 특징이 이게 또 아닌가 하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에 접근한 것을 한계도 많이 느끼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을 존중하고 그 감각을 부인하지 않는 소피아 대학의 분위기가 저에게는 여러모로 해소와 해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주신 배서영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줄줄줄줄 얘기를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것 같고 해가지고요. 먼저 재학생 두 분 모시고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질문 두 분한테 드려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질문 받는 시간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그럼 재학생과의 대화로 두 분, 네, 모시고,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님, 반갑습니다. 주연님, 반갑습니다. 두 분 한번, 어, 박수, 뮤트 돼 있지만, 환영 부탁드리고요. 네, 두 분한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시작할 때 오늘 그 잠재 학생 몇몇 분들도 소피아에 왜 끌리게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소피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먼저 서영님부터 어떻게 소피아 그리고 자아초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특히 어떤 부분이 나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겼나요? 음, 약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감정이나 어떤 감각에 대해 예민하시고 기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실제 무언가에
에너지가 거기 있다는 걸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거를 언어로 풀어내고 다룰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고립감이나 아니면 해소되지 않음, 그리고 이걸 다루고 싶어도 그 터부시되는 분위기, 혹은 이 감각을 다루기 위해선 영성의 언어가 필요함을 알아도 영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쉽게 다가서기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해외에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내가 정말 이런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제도권 안에서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결국 사회와 유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소피아 대학교를 알게 됐고요. 저에게 있어서 끌렸던 지점은,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의 체계는 너무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 영성적인 면을 다루기 힘든 면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동양의 사상이나 이런 걸 충분히 흡수하고 다룬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동양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구조가 없다 보니 자칫 오해도 많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기도 쉬운데, 그거를 서구의 체계적인 언어로 잡아줄 수 있다는 점도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 제가 느끼는 걸 비슷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큰 해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어떤 언어를 쓸 때는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감각이 정말 실제하는 건지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그 감각과 언어를 베이스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차 검증이 되고 상호 확인이 되면서 어, 그 감각을 점점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다루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감각도 저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제 체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로 간에 이게 항상 혼자 있으면은 혼자 이런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뭐 항상 뭐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서렌더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에 서렌더를 하라는 건가?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많은 혼란이 들기가 되게 많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나요? 확인되는 부분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몰랐는데 이 밸리데이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를 서로 간에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서영님한테 어떻게 소피아에 끌리게 되셨는가라는 거를 묻기 전에 어쩌면은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는 게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영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죠? 소피아 오기 전에? 소피아 오기 전에는 그 대학은 컴퓨터공학이랑 흡사한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테크 쪽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삶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세상에 먼저 선보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친구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 안에서 그 커뮤니티의 실험, 관계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똑같이 갈등을 만나더라도 이 갈등이 무언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창조적인 힘으로 스타트업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화적인 고민과 제도적인 고민도 함께 하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컴퓨터가 가진 힘으로 좋은 설계와 구조를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구조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음을 느꼈고, 그런
마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차원에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다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되게 쉽게 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고 이 미묘한 지점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그런 언어들을 찾을 수 없었고, 정말 정확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움직임이라는 언어를 만나게 됐어요. 영성이라는 차원에 있는 것들은 언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매질로서 움직임, 소리, 이런 영성을 좀 더 직접적이고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제 영성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돌아 지금은 움직임으로 내면 작업을 안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같이 스타트업 시작한 친구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피아 대학교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립할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회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른 이 사회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연님한테 여쭤볼게요. 주연님의 여태까지 인생의 여정은 어땠나요? 음,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어, 그러면서 스타트업 쪽에 있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전공은 좀 금융 쪽으로 계속 추구를 해왔었어요. 뭐 M&A 쪽이나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좀 신금융 쪽이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업계가 장이 24시간 돌아가고 되게 큰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도 원래 관심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욱더 뭔가 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온라인으로 영성 관련돼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걸 하다가 약간 서영님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좀 제도권 혹은 이제 근본 있는 그 언어로 좀 이렇게 학문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게다가 이거 미국에서 진행하는 학교 시스템이니까 어,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피아를 알게 됐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여정으로서는 좀 이런 같은 공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성을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하시는 분들은 다들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 좀 인간 완성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목적을 가진 좀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떨까라는 그게 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 커뮤니티를 좀 만나게 됐었던 게 되게 재미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어서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그래서 소피아를 지금까지 해보고 어땠냐라는 거에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자면은 일단 1번은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라는 게 결국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의 학문이라서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접근하거나 이제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에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석사는 석사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들어오면 2년 동안 내 연구 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 혹은 영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명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한국의 굿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 차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가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심리학 그 자체, 혹은 뭐 교육학, 뭐 학제 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양자 물리학이랑도 연결될 수 있고, 어쨌든 나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지 이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체험적이고 경험적이다라는 게 공부를 머리로보다는 이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몸을 쓰는 그 몸과 연결성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힌다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을 풀어놓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창조적인 작업을 뭐 글이 되든 그림이 되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간다던가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서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다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기대랑 달랐던 점, 혹은 기대보다 더 좋았던 점, 기대보다 조금 의견 이러네? 다르네? 뭐 이랬던 점. 기대보다 더 좋았던 점은 시작하자마자 인바디드 스피리추얼리티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제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회화된 저는 영역. 네, 체화된 영성이라는 과목으로 시작을 했던 게 왜냐면 저는 영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게 내 몸에서 이렇게 뭔가가 내 몸 안에서부터 뻗어나오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몸의 행동과 감각과 느낌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성이 특히나 몸에서 유리되기 쉬운 회피책으로 사용되기 되게 좋은 성질을 띠고 있다고도 생각이 돼서 영성은 특히나 몸에 정말 붙어서 움직여야 하는 학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제가 움직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피아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도 혹시나 이게 너무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뭔가 탁상에서만 하거나 그래서 이게 삶과 몸에서 유리되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과목에서 체화된 영성이라는 과목명을 보자마자 좀 많이 안도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영성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뭐 과제를 보면서도 삶이 계속 바뀌는 어떤 포인트들을 과제로 내어줘서 사실 그래서 그냥 머리 쓰는 과제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정말로 바꾸어내고 내 마음에서 내가 정말 보기 싫었던 걸 보고 그걸 소화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게 꽤나 도전적이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이고 소피아 대학교가 영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신뢰를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좋으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장소에 제약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이동거리나 이동 시간이 없는 게 되게 큰 장점이면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랑 더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모아둔 커뮤니티가 잘 없다 보니까 아, 좀 더 인간적인 터치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들 바쁘고 또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터치가 우리가 오프라인 캠퍼스를 다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같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특히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가 뭐냐면은, 어, 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아, 맞다. 그렇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지. 말로만 한 게 다가 아니지. 우리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살다 보면 항상 머리가 줘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되고,
그 빠릿빠릿하게 이제 뭐 빈틈 안 생기게 잘 챙겨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느낌에 제대로 느끼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도 되게 미묘한 느낌들이 나한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주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소피아에 오고 그리고 그 동급생 중에서도 이제 서영님 같이 몸 작업을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제 몸에서 느끼는 거, 감정, 불편한 느낌, 이를테면 지금 계엄 탄핵 정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나한테 환기시키는 감정, 이런 것들에 주목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제 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로는 포착되지 않는 느낌에 주목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되려면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학생들끼리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나 어떤 추구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딴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깊은 얘기들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 커뮤니티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최대한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런 오프라인에서 학생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학기 반장을 맡아주셨는데, 반장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 총대를 메고 MT도 기획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기당 예산을 잡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자체적인 만남을 기획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부터는 되게 편하게 저한테도 괜찮고, 저는 이제 코리아 디렉터로서 또 학생으로서 제가 뭐 질문을 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강의나 혹은 뭐 학사 운영이나 뭐 무엇에 대해서든 질문을 주시면은 주연님이나 서영님이나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허심탄회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 지금, 그러면 아직 졸업하신 분들은 없는 네, 상황인가요?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아, 없고. 네, 내년에 처음 졸업생이 내후년이죠. 이제 이번에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 4월에 첫 기수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그 뭐지? 석사 과정 경험들을 추후에 어떻게 풀어나가고 싶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흑자금 대출 부분이랑 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이어나갈지, 예. 누구부터 대답할까요? 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은 제가 알아볼 때까지는 아직 국가에서 되지는 않고 있었어요. 이게 학교가 이제 국가 어떤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아니 올해 7월, 8월에 제가 알아볼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 여정 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하나의 학제 분야로 있기도 하지만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되게 영성적으로 할 수 있고 경영을 해도 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거기에 내가 갖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어서 어, 정말 많이 열려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몸으로 하면서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사회 이슈랑 되게 맞닿아 있어서 그 몸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감각과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흐름들 사이에 엮어, 영성적인 언어로 그걸 엮어주는 거를 학문적으로 작업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몸으로 작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면이어서 이걸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 소피아 대학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성이 되게 생태적인 것, 그리고 우주나 과학적인 거, 우주의 구조, 즉 과학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영속적으로 어, 정말 유기적으로 좋은 생명력을 갖고 어,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아이디에이션 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학자금 대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해외 대학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떤 장학금을 주는 기관하고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보통 한국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받듯이 하기 힘들고, 미국 대학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학자금을 줄 수 있으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제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른 단계라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물리적인 캠퍼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국 오피스 담당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연님께서는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석사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결국 석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성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두 가지가 크게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글로벌 자격증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성에 대한 자격증, 이 전문 자격증이 이제 생긴다는 게 저는 그 관점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리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이 영성을 전문하는 데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뭐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명상이랑, 결국은 이 정신 건강 혹은 지금 의식과 관련돼서 그 실험 연구 이런 거를 좀 해 나가는 그 자격 요건으로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그 석사 이상과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업을 하는 게 계속 이제 저의 초점인데 힐링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이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오신 분들이 결국은 이 힐러의 과정이나 아니면 힐링 관련된 어떤 산업의 종사를 되게 좀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걸 해나갈 때 어느 정도의 좀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석사 과정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영성이랄까요? 아니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굉장히 끌어오르는 수요의 증가가 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명상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명상이 뭐야? 그랬다가 거의 요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문화 현상으로까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영성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저는 앞으로 산업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피아 디렉터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학생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분과 자체가 그야말로 나보다 더 큰 나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는 서렌더하는 과정이 본질이라고 느껴요. 그건 정말 영적인 과정이고 단순히 그냥 이거를 석사 따서 공부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석사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자기 성장의 계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게 소피아가 어떻게 왔냐면 제가 소피아 자초월 심리학을 하는 대학교가 어디지? 그럼 소피아네 소피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이런 영적인 추구가 있었는데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저한테 온 거고 그거를 제가 예스 노 하면서 제가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소피아가 왔네? 이거는 정열감이 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저는 했고 또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것이 어떻게든 다음 스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점점 배우고 확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벌써 학생들 10명, 11분이 모여 계신데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다 인연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데서랑은 나누기 힘든 영적인 얘기, 그 다음에 나의 개인사적 다른 곳에서 공유하지 않는 깊은 얘기까지 하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연결감의 깊이가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벌써 주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저널 아이디어.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중. 네. 그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면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고 그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연의 끈을 통해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걸 하면 상담가가 된다든가 코치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 뭐 워크숍 퍼실리테이션을 한다든가 작가가 된다든가 뭐 혹은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학교 상담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게 그냥 통상 뭐 장래 취약 기회 뭐 이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인연이 되게 많은 거를 연결해 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괜찮, 네. 저 질문, 예, 휘경님. 네, 어, 졸업하기 위한 뭐 졸업 시험이라던가 졸업 논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번은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11시에서 1시 이렇게 격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한 쿼터에 두 과목 정도 듣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예, 예, 예. 학습 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과제나 시험 이런 것도 좀 예, 궁금해요. 네. 일단 제 관점, 그리고 주연님 관점을 다 그냥 이어서 뭐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학습 부담이 로드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적어도 5시간 내지는 10시간은 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야근 많거나 그러시면은 쫓아가기가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인텐시티가 있다는 뜻이고, 따라가 읽어야 될 것도 좀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간에 동시 통역을 저희가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동시 통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동시 통역이 아니라 순차 통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로 강의를 하시는 원어민 교수님 수업은 이제 말하자면은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쌍방 통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긴 하죠. 그런 거가 있고
보통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학사 포털 있잖아요. 거기 매주 접속을 하셔가지고 쪽글을 쓴다든가 댓글을 학생들한테 뭐 오늘은 다른 학생이 쓴 글에 댓글을 두 개씩 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주현님이나 서영님 학생으로서 지금 휘경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까 여쭤보신 그 처음이 2시간씩 이제 교대로 매주 격주로 하냐, 이제 그거는 이번 학기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매 학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어, 수업은 좀 하기 나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뭐 그냥 내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막 철학적인 질문이나 창조적인 어떤 탐구를 해야 되는 거에서 조금 더 내면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완성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투입하는 시간도 조금 더 많아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것들은 이제 제외한다고 쳐도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어, 작가가 아닌 이상해야 그러니까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들고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진지한 과정이기도 한 거죠. 커미먼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욕심이 계속 나요. 숙제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잘해서 진짜 남는 것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창조적 표현과 변형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숙제가 자기가 어떤 자기 삶에서 영적으로 혹은 삶 속에서 이미 있었던 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보는 수업인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최했던 주최라기보다 이제 같이 하게 됐던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저는 쓰고 싶은데 욕심이 나는데 데드라인은 짧고 뭐 그런 체험이 있죠.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얼마나 진지하냐에 따라서 정말 고무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짜집게 해서 이렇게 하면 과제를 끝내는 것 자체는 엄청 빠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진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진짜 여기서 우러나온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뭔가 뚫고 나가야 하는, 그 전에 내가 뚫지 못했던 걸 뚫어야 하는 무언가를 만나게 돼서 그거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과제에 걸리는 시간이나 공부에 투입되는 양이 정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휘경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졸업하기 위한 요건 중에 보통 대학원은 석사 졸업하기 죄송합니다. 네, 논문. 시험도 치고 논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네,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네. 여기서는 일단 논문 격으로 TIP, Transpersonal Integrated Paper라는 거를 쓰게 돼 있어요. 자아초월 통합 페이퍼, 논문, 소논문 이런 거를 쓰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제가 직접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졸업 논문 성격의 무엇인가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통상 공대에서 논문을 쓰는 거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벼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나의 주제를 하나 찾는 과정이 이 2년의 과정 속에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두 학기째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주제, 제 삶하고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나 써봐야 되겠다. 이게 나의
그 자아초월 페이퍼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9시 반 되고 있는데 계속 그 되게 그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선뜻 입은 못 대시는 그런 분위기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여경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제가 궁금했던 걸 앞에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셔서, 네, 답을 잘 네, 들었고요. 또 추가 질문 만약에 하자면, 저는 학습을 위한 학습을 하고 싶은 건 아니라서, 네, 혹시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실제 나 자신의 변화라던가 내 삶의 변화 같은 음,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학습을 위한 학습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인데요. 저도 인정을 위한 인정, 학습을 위한 학습, 이런 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정말 한국의 시스템에서 학을 뗐다, 이런 마음이 컸어가지고요. 근데 그거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특혜 일단 한 측면은 그 시간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주도적인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내가 나를 잘 매니징하지 못하면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전락할 수 있구나. 이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가 일단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저는 움직임 워크샵이 움직임을 가르키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자질,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퀄리티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걸 몸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움직임 워크샵을 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 아래에서 집단 무의식적인 딴에서 혹은 이제 에너지적인 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몸을 통해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이 고민을 이 학문의 과정이랑 같이 녹여낼 때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여정이자 그리고 그게 다시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게 이 소피아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울림이 더 커지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다른 학우분들, 동기분들의 생각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또 저한테 돌아오고 하는 이 엄청 유기적인 과정으로 흘러갈 때 큰 충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찾는 여정으로 쓰셔도 너무 좋고, 혹은 어떤 흠이 하나만, 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어 라는 한 줄기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이 소피아 대학교를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큰 충만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성에 굉장히 많은 이끌림을 받아서 소피아와 인연을 맺고 학생으로서도 임하게 됐어요. 이거를 겪으면서 소피아가 뭐 하는 학교인가 하고 공부도 해볼 거잖아요. 찾아도 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 그런데 저한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아까 얘기했던 두 명의 파운더, 소피아 창립자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제임스 파디만이 있고 또 한 분이 로버트 프레이거라는 분이 계시는데, 로버트 프레이거라는 분이 수피 쉐이크였대요. 수피즘 있잖아요. 수피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피의 쉐이크였대요. 근데 저는 수피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래 수피즘 찾아보자 해서 수피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수피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수피교에서 이제 수피들 그 동그랗게 추는 거 있잖아요. 수피 댄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수피 댄스 치면 뱅글뱅글 도는 거 나오는데 그거가 그 춤의 의미를 얘기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왜 동그랗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춤을 추나 봤더니 한 손은 위에서 복을 받는 거고 아래로는 그 복을 축복을 한 손으로는 블레싱을 받고 한 손으로는 블레싱을 주위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늘의 뜻 혹은 그쪽에서 알라의 뜻하고 나의 뜻을 정렬시키는가 그것이 수피즘이다. 서렌더가 온전한 항복이 서렌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동시성에 저를 내맡기면서 해서 풀려 펼쳐지게 내버려 두는 과정 속에 있다고 느끼고 이게 소피아 대학교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이 분과 자체가 그런 어떤 동시성이 있는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끼리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슴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펼쳐져 나오는가 그걸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계속 그,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모이셨던 거고, 그 안에서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는 나온다라는, 어, 그 관점에서 저는 계속 이거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님하고도 그렇고 주연님하고도 그렇고 소피아를 하게 되면서 얘기가 그 전과는 다르게 풀리고 또 주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인데 전에서는 동종 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소피아 와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서영님은 이번에 10월 6월부터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깊은 데까지 많은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좋은 관계를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런 상호 교육 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 열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어떤 외형 속에서 펼쳐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미지다. 미지기 때문에 두렵다. 두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 아닌가. 근데 이 신뢰하는 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직접 부대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 불편함을 직접 아주 세세한 불편함까지 느끼면서 이 불편함이 뭐지? 이 불편함의 나를 이 명상하듯이 불편함을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펼쳐지는 어떤 내면에서의 도약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도저히 이거를 그냥 그 어떤 학문이란 혹은 논문 한 편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총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 다차원적인 경험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소피아는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떴어. 근데 이제는 한국으로 왔어요. 이 사이에서 서양의 심리학과 어떤 동양의 영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번 계엄 탄핵 국면에서도 봤듯이 저는 한국인의 어떤 영적인 변형의 과정이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케이팝이라든가 이번에 보여준 어떤 MZ 세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나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어떤 어, 팬덤 대통합을 이뤘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다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서 이 소피아가 굉장히 희한한 타이밍에 한국에 왔다라고 저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사실은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포멀한 자리에서 저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기존 입학 설명회에서는 이런 부분의 얘기를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대해서. 단순히 뭐 학문적으로 소피아에서 무슨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얘기만을 하는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성님이 펼쳐짐이란 얘기를 꺼내주셔서 너무 반가운데, 정말 그래서 말로 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미 정해진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저희도 뭔지 모르지만 직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 안에서의 역동들과 그걸 풀어나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딘가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가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학습을 위한 학습일까 걱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보다 안 배우기, 놓아두기,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 받아들이기, unlearn,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머무르기 힘든 미묘한 지점에 가만히 있어 보기,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생각하면은 그 학습이란 단어에는 들어맞지 않는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아름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총장님이 한 방안을 하셔가지고, 급 방안을 하셔서 10월 며칠이었죠? 10월 셋째 주쯤에 학생들하고 처음으로 총장님하고, 어, 저희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소피아가 한국에 처음 왔잖아요. 7월에.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뭐 통역은 어떻게 하고 번역은 어떻게 하고 그, 그 수업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그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피아가 초기 기수한테 이제 되게 큰 할인을 드리는 것도 어떤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교가 학생과 함께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감내해 주시는 게 감내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만큼은 할인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들이 얼마나 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인내를 하면서 함께 만들어 주는지를 이제 얘기를 다 들으니까 되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소피아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솔직한 거밖에 없다. 솔직하게 다 까고 실수가 있을지언정 이 과정 속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펼쳐지면 어떤 거는 아프고 어떤 거는 되게 금방 수습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펼쳐짐 속에서 그거를 미지의 영역에서 안전한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펼치고 그것이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습하면서 계속 한 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고 낮게 더 높은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그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최대한도로 공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었어요. 그 과정이 저는 앞뒤로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개인의 여정의 체험으로서, 그리고 이 소피아 커뮤니티 전체의 체험 차원에서도 학교가 나아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나아지는 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이슈인 거잖아요. 미지랑 부대껴서 그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겪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자아초월적인 거고, 이거는 말로만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듯이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변화를 간단히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저는 뭐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저는 되게 생각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를 다 지금 얻었는데 이제 그 원인은 일단은 저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새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역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분명해졌어요. 근데 하나는 이 과정 전체가 굉장히 저의 내면을 바라보게 해줘요. 근데
인생에 자신감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알아갈 때 그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저 자신이랑 잘 지낼 수 있게 된 게 진짜 큰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성 조금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직관력이나 영적인 능력 같은 걸로 도움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새로 여는 방법을 배우고 하는 과정들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치유였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요번 학기에 진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특히 추천드리자면은 켄 일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막 내면에서 인간은 이런 것 같다. 혹은 뭐 마음의 이치는 뭐 이런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서양 학자들 보면은 막 정리도 너무 잘해놓고 막 그래서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나름 이제 체화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런 걸 해놓은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어, 저보다 이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커지는 거라서 그게 생각보다 저도 제가 이 나이에 이론 공부하면서 즐거워할 줄 몰랐는데 물론 이제 AI가 있어서 이제 그게 가능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면서 그게 되게 큰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이거를 안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어, 마음을 알아주는 작업은 누구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주연님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면은 주연님이 처음에 소피아에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신반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뭐 할 건지 말 건지도 제가 몰랐는데 하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적극적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반장님까지 맡으면서 그다음에 심지어 굉장히 큰 이니셔티브까지 취할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는 되게 반갑고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소피아 대학교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영어 교수님이 영어가 물론 통역이 있긴 하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때라 하면 뭐냐면은 사실 줌이 없었으면은 온라인이 안 됐을 거고 그리고 AI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통역을 하고 학습 자료를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자원이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건이 갖춰진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AI 나온 지도 1,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때마침 영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류 심리학에서도 이제 AI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관심사가 이제 의식 컨셔스니스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관 체험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때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한국의 소피아가 온 것이 굉장히 되게 시의적절하게 딱 잘 와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어떤 이 끌림에 따라서 나를 열고 그 과정에 나를 계속 흐름에 나를 내맡기면은 더 큰 흐름에 두려움을 거기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오롯이 피하지 않고 느껴주면서 하면은 계속해서 굉장히 어떤 어
성장, 자기 경계가 넓어지는 체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소피아가 저한테는 그런 곳이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피아 한국 커뮤니티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성장을 견인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한테 먼저 우리가 가고 있는 가본 교수님들한테 또 이런 피드백을 받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위한 진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 미션이 뭐고 내가 내 삶을 통틀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가장 중요한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에 이런 나라가 되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나다운 나가 되는 길이 소피아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 질문 예. 몇 개 더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아까 막 그 초기 기수 장학금 네. 말씀하시고 거기서 30% 할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재학생 추천 장학금이라는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네. 또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재학생 그 학생 그 대사 제도는요. 재학생이 자기 친구를 초대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친구가 합격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100만 원을 환급을 받고 추천해준 학생도 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아, 서로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네. 아, 그러면 이 총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내는지 아니면 일괄로 아, 다 지급하는 예. 건지. 예. 이 되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질문 안 주셨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아까 그 30% 할인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일시불 기준입니다. 일시불을 하셔야 되고 이제 22일까지 12월 22일까지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원서를 내시면은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줌으로 1대1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이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시불로 했을 경우에 이제 30% 할인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학기납을 하시게 되면은 학기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쿼터마다 몇 학점을 드느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기는 이제 6학점 2과목, 어떤 학기는 3과목 9학점 이렇게 듣게 되는데 세 학기를 듣는 과목은 제가 기억했을 때 아주 일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보통은 2학점을 듣게 됩니다. 2과목을 6학점. 그래서 등록금이 달라요. 그렇고 어 지금 아까 그 학자금 대출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떻게 그러면은 카드사랑 제휴를 해가지고 분납을 할 수 있게 할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나 그런 루트도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장학제도 비슷하게 오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큰 커미먼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자기 성장의 기록을 남기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성장의 기록을 밖에다 공유를 하면은 그것이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나의 경험이 커뮤니티와 더 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해주셨을 때 일정의 어떤 학생 대사로서 어, 어떤 뭐랄까 어떤 장학금 같은 거를 드린다던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해요. 예? 혹시 휴학 같은 경우엔 중간에 할 수 휴학이요. 있어요? 예, 휴학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제한은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학기 수에는 제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블 체크를 해가지고, 김혜윤님 질문 주셨죠? 아, 네, 제가 맞습니다. 이메일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하신 모든 분들한테 이 영상 녹화하고 제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 문자하고 그때 음. 포함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학기 안에 뭐 졸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기준도 있을까요? 뭐 졸업 제한 같은 기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휴학 그 기준 몇 학기까지 휴학 이근거하고 붙어 있는 질문이신 것 아,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니, 제가 부분은 이거 제가 메일에 담아서 질문드린 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좀 사정이 어려서 한 번에 뭐 3학점밖에 못 들었다 이러면은 당연히 다음 학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네. 있어. 아,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연님, 서영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닿는 말로서 나눠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님. 음,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결핍을 지나서 영성적인, 감정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때에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묘수도 그 부분에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여기에 모여드는 이런 키워드에 감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함께 펼쳐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함께 이렇게 건너 건너 가는 공동체의 한 면면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대학교에 들어오셔서 지척에서 같이 무언가를 펼쳐 나가게 되어도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키워드로 여기에서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뜻깊고 어, 기분 좋은 일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어디에서든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님. 네. 어, 저는 이 공부가 저희가 되게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 심리학이라는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아초월 심리학에서는 조금 더 의식 구조랑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연결된 어, 좀 그 의식에 대한 물리학적 기반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 근원을 탐구하는 거에 맞닿아 있는 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어, 이렇게 좀 영성과 기감이 많이 발달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동서양을 연결하는 언어를 많이 배워서 이 아는 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큰 힘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나 자신의 잠재력 발휘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타당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근거를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더 힘있게 이런 것들을 약간 전파할 수 있어서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지금 네, 많이 와주셔서 같이 이 공부를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진짜 너무 그 말씀을 잘해주셔서 되게 좋네요. 저도 오늘 어, 이렇게 입학 설명회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증에 가까운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통상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바로 헉!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확 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되게 편안하고 어떤 끌리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느낌은 항상 느끼고 있지만 그 느낌을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는 내 습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느끼고 계신 것들을 따라가시면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밸리데이션, 이 커뮤니티 안에서 밸리데이션을 받는 거는 확인받는 것은 이 느낌을 쫓아가는 곳에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상호 간의 이 확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붙는 것이. 예, 그럼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라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요. 제가 이거 바로 아까 질문 주셨던 거, 그 휴학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못하면 졸업 못한다 이런 거 있는지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이 영상 녹화된 거랑 같이 제가 메일로 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통화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서영님, 주연님 여쭤보고, 뭐, 저 몰래, 뭐, 진짜 소피아 괜찮아요?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그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아까 말하려던 거 깜빡한 거 하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닐버를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를 고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쳐주실 수 있나요? 네, 팬 읽어요. 캔 윌버. 감사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짜 너무 귀한 경험 나눠주신 주연님, 서영님 다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전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주신 분들, 카메라 켜주신 분들,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뭐라 그러죠? 같은 학교 학생들 뭐라 그러죠? 한국 동기 단어가 뭐지? 하고 동, 네, 그냥 한국 소피아 커뮤니티에서 동문. 예, 동문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딸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간증회네, 간증회. 어, 좋았는데? 뭐 핵심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죠? 네, 정말. 좀 좋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어요.